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제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 참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미세먼지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가중된 그런 경제적인 문제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죠? 어, 이런 정말 힘든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뭐 건강하게,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규칙적인 운동, 또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게 중요하겠고요.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너무 화가 날 때, 저는 힘들 때마다 저한테 가장 힘을 줬던 건 책이었습니다. 의외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제가 진짜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마다 저는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물론 도서관은 무료로 운영되니까 일단 경제적 부담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의 도서관들은 되게 막 집처럼 되게 평화롭고 조용하고 또 정말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둘러보면서 딱 마음이 가는 책을 딱 읽으면 정말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저한테 제 눈길을 끄는 책 그런 거를 찾으면 그 그런 책들 그 책들에 나오는 그런 충고나 그런 교훈들이 제 마음에 많은 위로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멘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책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뭔가 붙잡고 싶은데 뭔가 좀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막한 기분이 들면 한번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아가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책에서 주는 어떤 그 지혜나 용기와 희망 이런 것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뭐 책을 전혀 손에 대지 않았던 그런 습관이 들었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책의 그런 무한한 그런 그 파워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 그 이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완벽지도 않은데도 한국말이 이렇게 자꾸 뭐가 제대로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채널을 좀 키울 수 있을까 이제 아는 친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뭐 사건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그냥
그 뉴스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을 이제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굉장히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사실 진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사건 사고에 굉장히 그 모든 미디어나 그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공공 건강보험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버니 샌더스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비극으로 모는 정말 그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 TV나 정치 방송에서 심각하게 토론이 되고 뭐 외국 사례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국민들의 공감이라든지 국민들이 토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된 진실된 언론의 역할을 했더라면 아마 미국에 뭐 몇십 년 전에 진작에 그냥 국민건강보험이 행해졌을 거고 미국도 의료 선진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되지 않았냐?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왜 다루지 않았을까요?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TV 채널들이 공영방송이 아예 없어요. 미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TV 그 방송 자체가 또 이윤을 벌어야 되는 어떤 비즈니스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주들이 대부분 또 돈이 많은 뭐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나 뭐 그런 관련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런 또 자기네 광고주에 반하는 그런 뉴스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그 이윤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 광고주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방송국의 소유자들이 또 대부분 막 부자들이나 아주 부자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진 그런 잘못된 구조잖아요. 그쵸? 그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딜레마잖아요. 그게 이윤을 벌어서 방송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방송들이 굉장히 편향돼 있고 뭐 한국 분들이 듣기에 이제 낯설지 않죠. 한국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편향돼 있고 그 정치 뉴스라는 거는 어떤 중요한 정말 미국 그 대중들에게 필요한 그런 이슈를 토론하는 장이 아니라 어느 순간 거의 반세기 넘게 프로파간다라고 들어보셨죠? 프로파간다. 사실 북한에만 이런 세뇌 방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보이는 미국이나 한국에도 이런 프로파간다 방송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 그 미국에서도 나이 든 세대들은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을 당시에 뉴스를 어떻게 접하겠어요? 뭐 TV 아니면 라디오, 신문 거기서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제 터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버니 샌더스 분 자원봉사할 때 이제 전화를 집집마다 돌리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80세 넘으신 정말 좀 되게 교양 있으신 할머니, 미국인 할머니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딱 뭐 한국에서도 프레임이란 말 쓰잖아요. 이제 영어로 프레임인데 그 진짜 그 미국 그 방송사들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이제 버니 샌더스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손상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엄청 진짜 모든 방송 거의 CNN, MSNBC, Fox 할 것 없이 다 버니 샌더스를 이제 이미지를 나쁘게 공격을 일체 이제 막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프레임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처음에는 좋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기분 상하게 제가 뭐 그런 뉴스는 믿을 수 없어요 할머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충격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 뉴스 그러니까 뉴스를 어떻게 그런 그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받아들이고 있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딱 이 할머니가 갑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처음에 제가 그 전에 뭐 어떤 신문도 받아보고요. TV 뉴스도 보고 굉장히 그 신문이나 TV 뉴스를 항상 보신다는 자긍심에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왔죠. 사실 요즘은 그런 TV 뉴스나 신문을 사실 100%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스스로 좀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는 게 옳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딱 방어적으로 되시면서 지금 뭐 이렇게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그 뭐지 그 대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대본이 아니라 그냥 저는 조심스럽게 좀 뭔가 힌트를 드리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이제 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고 그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사실 아주 옛날부터 뭐 이렇게 언론이 완전히 프로파간다나 이런 편향된 그런 가짜 뉴스, 그쵸? 잘못된 뉴스 이런 게 있었지는 않았을 거다. 그게 있었어도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정말 노골적으로 이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1950년대, 60년대 이때 미국은요 그렇게 나쁜 사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부자들한테 매기는 세금이 한 91%까지 올라간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미국도 약간 북유럽이나 그런 서유럽의 복지 국가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되게 인기 있던 대통령이 이제 어떤 책의 내용을 보니까 스웨덴에 커미션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정치가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로 이제 판단이 됐고 스웨덴에 커미셔너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배워와라 이제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주의였고 또 그렇게 가고 있었었는데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퍼트려지면서 그 퍼트려지게 된 계기도 참 슬픈데요. 다음에 또 그 얘기는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하고 부패되기 시작한 케이스라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막 뉴스가 완전한 그런 어떤 그런 거짓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세대는 그런 좋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할 때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딱 거부감이 와닿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제 버니 샌더스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끼리 의논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냥 차라리 버니 샌더스의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대화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일단은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대화는 안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버니 샌더스가 젊은 이들에게 정말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그 65세 이상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조 바이든을 좀 이렇게 선택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 TV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신문 기사 이런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TV에서 그 뉴스에서 그 세뇌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대로 거기서 딱 거기 목표대로 그대로 딱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팩트로 생각하시고 투표를 하실 때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뉴스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시는 안타까운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우리 그 젊은 사람들끼리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주고받는 말들이 정말 이번 선거로 인해서 보니까 정말 미디어에 이런 아직도 TV 뉴스 이런 거대 미디어 뉴스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진짜 이번에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세대인 20대인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토로를 했더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요즘 자기 세대들은 뭐 그런 CNN이나 팍스나 그런 거 뉴스 보고 100% 그냥 팩트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인터넷 보고 뭐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뭐 개인 방송이든 아니면 뭐 인디펜던트 그 그냥 독자적인 뭐 유튜브 뉴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리서치를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경로로 뉴스 그제 그런 사실들을 정보를 받아들이지 그런 뉴스를 100% 믿는 사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한국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에 또 언론이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막 그런데 막 집중을 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뭐 러시아 게이트 뭐 항상 거기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거든요. 국내 정치 뉴스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무슨 스캔들 뉴스 이런 게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모든 초점이 다가 있고 정치인들이 그런데 막 그 시간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미국에서 의료 지금 제도가 너무너무 후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부패가 또 됐다 보니까 이렇게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정말 중요한 정책들은 실행이 안 되고 그 뉴스들은 그냥 사건 사고 스캔들로 그냥 시청률만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간 낭비의 그런 그 중요치 않은 그런 뉴스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걸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거기에 세뇌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 휘말려들어서 막 그의 그런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걸 이제 거기에 쏟는 거죠. 국민들도 덩달아서. 그래서 하여튼 상호 간에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미국하고 한국이 참 닮았습니다. 참 슬프게도 너무너무 닮았어요. 또 한국의 나쁜 정치인이나 나쁜 미디어들이 또 미국의 나쁜 걸 또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는 저의 유튜브 채널만큼은 그러한 어떤 그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그 잘못된 정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에 절대 저는 그런 영상과는 정반대되는 정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야 할 중요한 이슈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 중요한 이슈를 토론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는 그런 정책을 토론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굳건해져요. 정말 진짜 이러한 수많은 잘못된, 그리고 그 잘못 초점이 맞춰진 이런 정부의 홍수 속에서 정말 그 원칙을 가지고 중요한 그 이슈를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중요한 이슈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정도를 가는 진정한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목표는 확고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뉴스를 볼 때마다, 유튜브 채널이건 사실은 TV 뉴스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동영상물을 볼 때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항상 하루하루 다짐을 합니다. 정말 우리 채널만큼은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이슈에 초점을 맞추자.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면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한 그냥 오락적인, 그냥 뭐 혐오적이고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소모적인 정치 채널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정신 똑바로 진짜 차려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안들의 모든 집중을 할 수 있게, 우리 모든 시너지를 모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사실 이 채널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채널이라 사실 시청자분이 몇 분 없는데요. 저는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꼭 여기에 모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꼭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또 그 국민들이 모이기 위한 장을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북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능하면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 길어져요. 죄송해요. 사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한국에 살 때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사실 북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 어릴 때도 분위기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됐고, 학교에서도 거론도 되지 않았고, 무슨 이제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는 이제 많이 배웠었어요. 요즘은 그 노래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이후에는 정말 우리나라 근대사라든지 그 통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배운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가 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네. 무관심하게 살다가 미국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그 북한에서 온 인권 운동가가 된 탈북 여자분 20대셨는데요. 그분의 그 동영상을 우리 애의 추천으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예쁜 한복을 딱 차려입고 그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울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아서 북한에 대해서 미친 듯이 갑자기 막 호기심과 또 그 죄책감과, 제가 북한을 너무 몰랐구나, 관심이 없었구나, 같은 민족인데 그런 실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분량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끊고요. 진짜 다음 방송에 제가 제목을 좀 북한을 달고, 이 방송은 좀 그냥 수다를
여러 가지 그냥 수다를 떠는 방송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 다시 뵐게요. 바로 녹화 들어갈게요. 여러분.